안녕하세요. 아이오나입니다.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이 새로운 시대의 의사와 박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대 열풍이 오래도록 거세게 불고 있는 이유는 한 번 의대에 들어가서 학업과 수련을 마치고 나면 고액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굳건한 믿음 때문인데요. 이 상황이 20년 정도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의 프로그램 메커니즘 특성상 발전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기술 개발자들이 제일 눈독 들이는 산업이 뭐죠? AI로 대체될 만한 산업 중에 돈이 가장 물리는 산업이겠죠? 의료계, 그리고 법조계, 이런 쪽이 가장 빨리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미 영상의학과에서는 영상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판독하는 AI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Y축이 의사의 시간당 임금이고요. X축이 의사 전체 노동 시간입니다. 의사 노동 시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공급은 고정되어 있죠? 의사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의사의 시간당 임금이 형성되죠. AI의 의료 장비에 의한 생산성의 증가는 의사 노동 시간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따라서 의사의 임금을 낮추게 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을 하는 지인의 경우도 AI 기술은 아니지만 수술 장비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수술 시간이 과거에 몇 시간 걸리던 게 이제는 1시간도 안 걸린다고 해요. 다행히 그분은 그쪽에서 탑3 안에 들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로 오히려 수술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하지만 탑이 아닌 의사들은 환자를 많이 뺏기게 될 수도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의료장비 개발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나노 수술 로봇의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노 로봇이 쓰이게 되면 개복을 하지 않아도 암세포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또 타겟세포에 정확하게 약물을 주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의사가 하는 일은 그냥 나노 로봇 주사기로 주입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일 정도가 되겠죠. 적어도 20년 뒤에는 진단과 수술 분야에 AI 기술이 깊숙이 침투해서 그동안 의사들이 즐겼던 고액의 소득을 의료기기 개발자들, 즉 이공계 박사들이 더 많이 나누어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의 발전보다도 더 걱정해야 하는 건 의사 수의 갑작스런 증가죠.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연봉이 높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매년 뽑는 의사의 수가 의대 정원을 통해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난 30년간의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매년 3,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2006년에 3,058명으로 줄었고요. 그 정원이 17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의사 노동의 공급 곡선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국민의 수입은 3배 이상이 늘었고 삶의 질이 상승하면서 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또 노인 인구 또한 빠르게 늘어나면서 의료 수요는 30년 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수요는 의사의 공급 곡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고스란히 의사 임금의 증가로 이전이 된 거죠. 유럽은 상대적으로 의사의 연봉이 낮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의사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현재 의대 증원이 백지화되더라도 이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래에도 항상 존재할 거예요. 내가 의대를 가는 이유가 적성에 잘 맞아서, 의학이 재미있어서, 또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불태우고 살고 싶어서라는 아름다운 이유라면 연봉이 낮아지더라도 계속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의대를 가는 이유가 안정적으로 돈을 계속 많이 벌고 상류층에 진입하기 위해서라면 리스크가 크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박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 AI가 박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박사들이 하는 연구는 AI의 메커니즘과 전혀 달라요.
AI는 이미 존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계속 학습을 업데이트하면서 스스로 정교해집니다. 반면에 박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연구를 할지, 그리고 그 연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기획하는 능력에 기반을 둡니다. 좋은 리서치 퀘스천을 잡는 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또 가장 어려워요. 자기가 하는 연구 분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해요. 좋은 연구로 발전시키는 과정 역시 통찰력에 기반한 엄청난 기획 능력이 따라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박사들이 하는 연구는 인공지능의 메커니즘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에서 논문을 쓰는 AI를 개발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AI도 떠도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포트 수준의 논문은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문은 학계에 의미가 전혀 없어요. AI가 박사들의 연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실력 있는 이공계 연구원들은 임금이 더 올라갈 거예요. 이공계 박사들은 AI의 대체제가 아니라 AI에 올라타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속도가 붙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연구 생산성을 드라마틱하게 높이고 그에 따른 연구원의 수익 실현도 계속해서 더 빨라질 겁니다. 최근 생명과학계에 소름 돋게 큰 성취가 있었죠. 초파리의 뇌 지도가 완성되었다는 건데요. 14만 개의 뉴런과 그 뉴런들을 연결하는 자그마치 5,400만 개의 시냅스의 연결 구조를 밝혀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은 연구를 시작한 지 단 4년 만에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연구시간 단축의 1등 공신은 AI 툴, 그리고 여러 과학자들의 협업이었다고 합니다. 연구원 혼자 AI 툴 없이 작업했으면 10만 년 걸렸을 일이라고 하네요. 이렇듯 이공계 박사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기기나 소프트웨어 또는 신약 개발도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의사나 법조인들이 누렸던 임금의 상당 부분이 더 빠르게 이공계로 빠져나갈 거예요. 꼭 의료나 법조계가 아닌 금융이나 AI로 쉽게 대체 가능한 사무직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경영이나 다른 사회 과학 쪽 박사들의 삶은 AI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동안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클리닝 등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던 귀찮은 잡무들을 자동화시키고 AI가 하기 싫었던 단순 노동을 해주니 연구 생산성이 올라가서 하고 싶은 연구들을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AI로 인해서 박사들의 수입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노동의 공급에 대해서도 의사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박사의 공급은 의사처럼 강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학교에서 박사생 더 받고 싶다 하면 마음껏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의 공급은 자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박사 생활이 리스크가 큰 이유는 내가 시간을 쏟아부은 연구가 성공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인내심 테스트가 박사의 높은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증원처럼 정책 변화에 의한 갑작스런 인력 공급 증가 리스크는 없는 거죠. 의사와 박사의 미래 전망을 비교해 봤는데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말이 매일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다들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로 가는 현상이 심했어요. 지금도 초등 의대반이니 뭐니 하면서 여전히 의대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열풍이라는 건 언젠가는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의사든 박사든 화가든 스포츠 선수이든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열풍은 불다가도 멈추고 멈췄다가도 다시 불고 전망은 시시각각 변하니까요. 과거에는 전망이 2, 30년마다 한 번씩 변했다면 AI 시대에는 4, 5년에 한 번씩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열풍 따라가지 마시고 자기 자신만 따라가세요.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엔 성공을 불러온다는 걸 저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왜 열정이 밥 먹여주는 시대가 도래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